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6월 17일 토요일 광명 특성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특성급 경주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2경주는 안정감 있게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그 이후 경주는 신경전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준비당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금일은 어느 정도 좀 강자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짜여졌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12경주는 김용규가 선행승부 펼쳐 나간다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 우승으로 자신감 얻었었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강축 경주는 아니라는 점. 13경주는 전원규가 강축인데 후차 선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14경주 김영수와 곽현명의 전략적인 타협이 변수인 것 같은데 곽현명의 수도권 연대, 김영수의 팀 선배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15경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황승화가 원신제 협공하고 최종근하고 이재림의 맞대결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 16경주도 김용환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손경수, 김범수 여기 김태범까지 우승 욕심 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원회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특성급 선수들 말씀드리면 김용규, 손경수, 이재림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용규, 손경수, 이재림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왕지원, 한타키, 정재원, 김형환, 김용규, 김태범, 황승호, 원신재, 윤영구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포팀 선수들이 긴 대열 이끌음을 긴 대열로 훈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김용규하고 원신재가 각각 차신을 두고 인터벌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원신재는 붙이는데 그쳤고 김용규는 사코너 젖히기로 대열을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박경호, 정원규, 김상민, 곽현명 선수가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박경호가 반바퀴 지점까지 빠르게 주도 시속을 잡았습니다. 후미권에 있던 선수들은 막게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김우영하고 송경수가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우영이 나름대로 힘을 써봤지만 저측에 나섰던 송경수를 막아내기는 역부족이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김범수, 황준하, 유경원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범수가 양호한 시속으로 대열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황준하가 차신을 들고 출발하면서 대열 붙이는 훈련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재림, 최석윤, 최종근, 김민철, 이으뜸 선수가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대열을 이끈 이재림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최석윤은 젖지다 밀려났었고 차신을 두고 출발했었던 이으뜸은 대열 붙이는 훈련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꼽자면 김용규, 손경수, 이재림의 몸 상태가 전일 우승을 찾아 나갔었던 선수들의 몸 상태가 확실히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인 것 같습니다. 김용규하고 한타키, 여기에 이성민은 비파업이죠. 나머지 최석윤, 이명현, 이승철, 김민철은 파업 선수들입니다. 전일 이명현이 한 바퀴 때렸는데 버텨내지 못했었고 김민철의 선전 기대해 봤었습니다만 외선으로 흘러버리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김용규, 전일 김포팀과 세종팀의 맞대결에서 우승까지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전반적으로 기세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금일도 혼자 달아나는 경주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김용규가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용규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한타키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발주대 2점 살려 나갈 수 있는 한타키가 초반부터 김용규의 뒷자리를 달라붙고 이승철, 이성민이 자리 잡게 되는 경주 운영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타점 잡고 먼저 주도력만 발휘해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명현이 때리고 김민철이 덮고 시작하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속이 두 선수가 때려봐야 11초대 중반 시속밖에 나오질 않고 있어요. 김용규가 젖히기 타임이 잡아 나간다면 충분히 머리 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김용규가 넘어서게 된다면 이래저래 한타키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마크해 나갔을 때 마크를 지켜내느냐 쫓아갈 수 있느냐는 한타키의 몫인 것 같은데 충분히 착순권 진입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4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4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시되 김용규 혼자 달아나는 경주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는 선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전일은 김민철이 아쉬웠습니다만 얼마 전 이용구를 상대로 김민철이 추위까지 나서면서
들면서 머리까지 친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 직선에서 추입승부 펼쳐나가게 된다면 김용규가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4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쪽 김포팀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민철이 홈미권 마켓 나가게 된다면 4번과 6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번과 6번 정도는 차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4번 6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뭐 변수라고 한다면요, 이명현이 죽기 살기 때립니다. 김민철이 몰고 가요. 최성윤이 홈미권 마켓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파업 선수들의 완승으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점 때문에 과거 전라권 대표했었던 두 선수입니다. 6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최석윤이 물고 가게 된다면 6번과 1번으로 파업 선수들에 의한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40%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김용규가 분명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강축 경주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하게 아니라는 점에서 배당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보고 접근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뭐 김용규가 전반적인 시속감적인 면에서는 월등하기 때문에 한타키와 협공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우선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전원규라는 강자 출전하고 있죠. 이번 회차 최강자입니다. 전원규가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우겸이 있고 김우영이 있습니다. 과연 이들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 관심사라는 점. 이으뜸이 전일 나름 컨디션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박일호는 취입 당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고 이영구는 때렸습니다만 버텨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배정현은 마크 놓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4대3의 맞대결 양상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원규가 때려서 버텨낼 수도 있고 저측이 타임이 잡아 나가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전원규가 김우겸을 챙겨 나갈지 김우영과 호흡을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우겸이 특선으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경주 경험이 부족하죠. 반면 김우영 낙차하고 출전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마크 정도는 가능했었기 때문에 전원규 입장에서는 김우영을 챙겨주는 작전은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6번의 동반 입장 쪽에 1번하고 6번 쪽에 뭐 굳이 전원규가 파업선들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우영이 마크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1번과 6번의 동반 입장 쪽을 1번하고 6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 박일호 참 전일 어이가 없습니다. 김형환에게 저치기 당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만 금일만큼은 빼앗는다면 충분히 쫓아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투지만큼은 박일호 쫓아갈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들이댈 수 있는 박일호 몸싸움 가능하다는 점에서 1번과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변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4번하고 6번 둘 중에 한 명은 완벽하게 챙겨줄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우겸이 초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때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1번하고 뒷자리는 6번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1번하고 6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1번과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자체가 삼복승이 상당히 까다롭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일 컨디션 좋았던 선수 묶어서 한번 삼복승은 과감하게 한번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1번, 6번, 3번 쉽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경주는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후차권 변수 얼마든지 발생될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그나마 16하고 13 경주권 1번과 6번의 비팝 라인을 먼저 좀 우선하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전일 김영수가 너무나 좀 안일한 경주를 펼쳐 나가다가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직선에서 지켜주려고 하다 오히려 당한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금일만큼은 아무래도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입장에서는 황준하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곽현명이 뒤에 달라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4번과 1번으로 자리 잡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1번이 앞장서고 4번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곽현명이 자리 잡고 왕지연이 따라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황준하가 힘을 써야 되고 4번이 몰고 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황준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뭐 전일도 주력 승부로 적극 공략해 봐야 된다. 2기주까지 공략해 드려서 좋은 배당 안겨 드렸었는데, 금일은 황준하가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점, 윤영수가 지켜주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뭐 곽현명 전일 때리다가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금일은 후미권 마키한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4번과 6번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먼저인 것 같습니다. 4번하고 6번 쪽에 4번하고 6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윤영수 입장에서는 뭐 굳이 곽현명과 협공 펼쳐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황준하가 타점 잡고 힘을 쓰면 시속감이 좋다면 윤영수 입장에서는 짧은 추입 승부 펼쳐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세종팀 완승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동안 죽 썼다가 황준하가 요즘 들어서 나름 좋은 컨디션 발휘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번과 1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4번과 6번의 전략적인 연합이죠. 곽현명 저력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4번과 6번 쪽에 4번과 6번 쪽을 먼저 가져가 보자는 점, 4번과 1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김영수가 분명 유리합니다. 황주나 활이 나간다면 유리한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곽현명하고 왕지연이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영수가 오히려 고전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윤영구가 때려주고 곽현명, 왕지연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김영수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잘만 하면 김영수 빠질 가능성, 뭐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배당이 만들어진다면 6번과 5번 동반 입상 가능하죠. 6번과 2번 정도는 이번 편성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수가 빠져주게 된다면야 6번하고 5번이죠. 6번하고 2번은 수도권 협공의 동반 입상은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김영수의 시속감이 원체 좋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4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이 먼저고 4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정근이 전일 우승을 찾아 나갔었죠. 이성용은 아쉬움을 남겼었고, 이재림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파업 선수들의 협공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파업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황승호하고 원신재, 정경호, 박경호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정근 쉽지만 않은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비파업 완승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때릴 수 있는 선수들은 비팝 쪽이 유리한 상황인 것 같아요. 박경호라든지 정경호가 힘을 써주고 황승호, 원신재로 자리 잡게 된다면 후미권에서 1번이라든지 6번이 저측이 나서야 되는데 저측이 나서기가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황승호 전일 진로가 막히면서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추임이 나와야지 확실하게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추임 나오지 못하면서 경주를 아쉽게 2차기에 만족했었던 황승호, 박경호, 정경호 활약이 나간다면 원신재와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파업, 비파업 맞대결인 것 같은데 혼전이죠. 파업, 비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을 먼저 한번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4번입니다. 7번하고 4번, 7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원신재가 또 이런 편성에서 또 직전 취입 승부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황승호는 2착만 해도 결승 갈 수 있는데 원신재는 2착 가면 결승 못 갈 수 있는 점수대이기 때문에 원신재가 직선에서 취입발 살려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복승까지 함께 체크해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7번하고 4번 쪽에 우선 하시되 외선 반경 나설 수 있는 최종근이죠. 7번과 1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4번, 7번, 1번, 7번, 1번, 7번, 4번 두 차권 7번과 4번 쪽 우선 하시되 복승 배당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양분해야죠. 뭐 이재림이 젖히고 최정근이 취입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근의 뒷차례는 2번 이성용이 막해 나가는 작전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은 파업 완승입니다. 1번, 6번이죠. 1번하고 2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16하고 1입니다. 16하고 1, 2는 파업 완승까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6하고 1, 2입니다. 이번 편성은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 비파업의 완승 74하고 7 하나 먼저 16하고 1, 2 맞대결 파업 선수까지는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삼복승도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찢어질 수밖에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삼복승은 좀 공격적인 승부로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득점은 김용환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100점대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김용환이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김태범의 선행을 김용환이 활에 나갔을 땐 취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범수가 있고 송경수라는 선행감 좋은 선수들이 앞뒤로 포진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형환이 전일처럼 저측 타임 잡아 나가기는 어렵죠. 전일은 전반적으로 시속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용환이 나왔었는데 이번 편성 3번하고 6번이 자리 잡고 김용환으로 순으로 경주가 질러가게 된다면 한꺼번에 2명 넘어서기 버거울 것 같습니다. 결국 누구를 축구로 놔야 될지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득점 높다고 김용환이 인정받는 게 아니라 전 송경수의 선제를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시속은 송경수가 확실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3번과 4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3번하고 3번과 4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복승을 차선책으로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3번과 4번 쪽에 우선 하시되 김범수가 전일 때렸는데 시속이 안 나왔어요. 하지만 그러면 다시금 때리고 3번이 몰가서 직선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3번과 6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4하고 3, 6입니다. 3, 4하고 3, 6 견주권 3, 4하고 3, 6 견주권 두 차권 공략해 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3번과 4번 쪽에 우선 하시되 반드시 복승배당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승배당도 괜찮게 형성될 수 있죠. 3번이 때리면 4번도 취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 3번 6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아무래도 송경수하고 김용환에 비해 김범수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범수도 결승각에서는 반드시 2차권까지 승부수를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김태범의 선행을 김범수가 하락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6번과 2번 동반 입상 가능하죠. 뒤늦게 김용환이 날라오게 된다면 6번과 4번도 괜찮은 배당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공략해 보고 싶다는 점에서 6번, 2번, 6번, 4번입니다. 6번, 2번, 6번, 4번 정도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당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성인 것 같습니다. 50% 이상은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손경수의 선정 가능성 쪽에 3번과 4번의 동반 입장 쪽 우선하시되 복승 중심이죠. 3번하고 7번은 차선으로 7, 4하고 7이 6번, 6사하죠. 6사하고 6,2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 전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채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